자,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병역 재산 문제와 더불어서 언론 보도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말에 정리를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향후 전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 나온 의혹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언론 관련 그리고 차남의 건강보험료 문제인데요. 금요일 저녁에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지난달 기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한창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왔던 그런 시점들인데 자,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특정 방송에 나와서 어떤 패널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저 출연자부터 막아 빨리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참모가 지금 메모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 패널이 빠졌다. 나오지 않게 됐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자, 말은 안 하지만 언론사 윗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다. 일선 기자들 자기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기사를 쓰고 하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른다. 뭐 뺀다. 인사에도 개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나중에 좀 하고 건강보험료 문제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구 후보자 차남 잘 아실 겁니다. 미혼이고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있습니다. 자, 국제 변호사입니다. 연봉이 무려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지역 가구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2,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언론사 얘기부터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패널 선정, 지금 저희도 이제 패널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패널이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빼겠다.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 방향도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인사에까지 개입을 했다. 라고 어쨌든 간에 기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커서 오늘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설로까지 언론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상당히 좀 커다란 사실 변수가 뭐 등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이완구 총리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별명 자체가 뭐 자판기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오히려 저것으로 어떻게 보면 뭐 자폭의 별명의 어떤 이름도 네. 바꿔지는 이와 같은 형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예. 첫 일성이 소위 그 대통령께 예. 쓴소리를 이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 비춰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쓴소리를 많이 듣고 그야말로 공평무사하게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겠다 이제 그와 같은 취지인데 그것과 정면으로 그 배치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대한 그 태도죠. 과연 쓴소리가 가능하겠느냐? 즉 언론에 있어서 그 유불리를 따라서 일정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렇다 본다면 쓴소리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쓴소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여기에 그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한 꼭지 같고 두 번째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그 대화 중에 네. 실제 그 녹음한 그 기자가 예. 왜 이를테면 야당에게 저것을 넘겼을까? 예. 자기 소속 그 언론사에 얘기를 해서 네. 그야말로 언론의 사회 정화 기능으로서 그 당사자 언론에서 하지 않고 왜 야당으로 넘겼을까? 추측컨대 혹시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영향력이 두려워서 야당으로 넘길 수밖에는 없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물론 이제 주 문제는 언론관에 관한 문제지만 뭐 격가지 이슈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특정 언론사의 간부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완구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그냥 약간 어떻게 볼까요? 과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 권위를 좀 과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말이 잘못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어쨌든 녹취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예. 사실은 저 이야기가 들었을 때 사실은 저는 지금이 뭐 전두환 정권이니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 통제잖아요. 외압을 하겠다는 거죠. 압력을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건 정말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 이완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그 원동력은 바로 그 이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출직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 또 야당도 또 환영했었던 문제고.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까도 양파처럼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고 특히 이 언론관 또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만 삼천교육대 문제 예. 이렇게 하면서 도덕성이 아주 치명타를 지금 받은 것 같고요. 예. 야당도 지금 돌아섰죠. 그래서 야당도 이제 청문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예. 예. 거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검증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이건 뭐 장관 임명하고 다르거든요. 장관 임명은 뭐 야당에서 보이콧을 하든 뭐 정보고서를 넣지 않든 예. 대통령이 또 임명하면 되는 거지만 예. 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자, 손 본인으로서는 변호사- 위기다 예. 이렇게 봐야겠죠. 손 변호사님이 국회 네. 인준 절차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네. 총리를 임명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 네. 전체 그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 예.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일단 통과가 되고요. 예. 그 경우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그 아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예.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회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네요. 네, 장관과 달리 이제 그 국회에서 완전히 그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표결을 거쳐가지고 일단 그 과반수 근데 이제 이상의 새누리당 표결을 의원들만 전원 찬성 투표를 하면 네. 통과는 되겠네요. 네, 산술적으로라면은 사실 새누리당만 똘똘 뭉친다면은 그 네. 통과 자체는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무리수를 뒀을 경우에 예. 과연 뭐 국무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정말 그 박 대통령께서 그 요구했던 원했던 그런 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의문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좀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새누리당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걸쳐지는 청문회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어떤 여론의 향방을 보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네. 통과가 그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완구 총리를 지명했을 때 네. 가장 그 베스트 카드를 이제 뽑은 것이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청의 협력 관계라든가 네. 앞으로 그 3년 차의 국정의 어떤 탄력과 원동력을 받는 그 같은 매개 인물로서 아주 제일 적합하다.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혹시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베스트 카드가 그야말로 워스트 카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네. 즉 그 원내 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완구 총리를 사실은 이제 이완구 원내 대표를 저 총리 후보자로 뺀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아주 그 패착이 되는 가장 그 악수가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어쨌든 그 처음에 소위 말해서 청문회 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부담감,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요소였는데 오히려 상당히 부담감으로 이제 작동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상당히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예상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도. 그런데 이제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진다 해갖고 지난해 짐을 한번 쌌다가 안대희 후보가 낙마를 했고 또 한 번 쌌는데 문창그 후보가 낙마를 했고 이번에 또 쌌죠. 어쨌든 짐을. 예.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짐을 싸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나기가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홍원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랬던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시 데리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홍원 총리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할 거라고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인사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사실은 충분히 걸렀어야 되거든요. 이완구 후보자를 지명할 때 청와대에서.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못 걸렸다는 것은 청와대 내 무언가 인사 시스템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워낙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명 자료를 내서 자판기 후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은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겼던 의혹들이 나와서 불거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과거의 거는 잘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잘 통과됐는데 네. 지금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네. 이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과거를 역행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 총리가 된다면 사과를 하고 이번에 사과를 하고 조금 더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당시에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제 4명의 신문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발언을 한 경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근거 없이 확대 재생산을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나아갔다. 사실관계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변호사 차남이 2억 3천만 원 연봉인데 2,300만 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안 냈다. 저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학생 때는 뭐 소득이 없으니까 부모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건보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직장을 얻어서 자기가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자기 소득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계속 그 아버지 밑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보료를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았다는 거죠. 탈세했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럼 혜택은 계속 보면서 예.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진용하고 손가락질 하는 건데. 이 변호사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차남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관여를 안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차남에 대한 재산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건강보험료는 이제 부모님 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물론 뭐 없고 부모라고 다 자녀를 다 조정할 수는 통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신자가 지구 평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가족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게 또 예. 총리가 되는 도리이기 때문에 예. 비록 차남의 문제지만 아버지로서도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판넬을 보시면요. 지금 7개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경기대 조교수로 채용되는 과정, 그리고 논문 표절 과정, 이런 것들 몇 가지는 뺐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했는데도 지금 7개가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인 차남 병역 회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 검증도 하고 이랬지만은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1급에서 공익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방위 예, 방위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한 번에 받은 게 아니고 재검, 3검까지 했고, 차남도 역시 한 번에 1급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게 아니고 재검 또는 또 다른 재검을 받았고요.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삼천교육대에 간 것도 그렇고, 우송대에서 특임교수인가요? 특별교수, 석대교수를 하면서 1년에 6천만 원 받았는데 강의는 6번밖에 안 해서 한 번 강의에 1,0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그래서 황제 특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본인들도 해명을 하고 있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의혹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검증을 더 거쳐야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더더욱 예. 더 명확하게. 그런데 이런 의혹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임명권자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령 그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직에 오르고 직을 수행해야 된다면 과연 최초의 이완구 총리, 국무총리를 원했던, 총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대통령의 그런 의도가 과연 구현될 수 있을 건지 의문이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약간은 좀 당황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야당은 갈팡질팡했습니다. 한때 동료 의원이었고 또 원만하게 여야 관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언론 외압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야당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니 예기치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뭐 후보의 자질을 보고 평가해야 되니까 뭐 이 고비를 잘 넘기자 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한다면 총리 후보자로서 부적격입니다. 언론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어떻게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네, 일요일이었죠. 어제 저녁에 여당 지도부가 회동을 했습니다. 저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뭐 인상 비평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무성 대표의 표정을 보면 약간 좀 찹찹하거나 조금 뭐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뭐 개인적인 인상 비평일 수 있는데 좀 당혹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내일이 바로 이제 뭐 청문회인데 여론의 어떤 추이라든가 어쨌든 뭐 쭉 평가하는 정당성 면에서 상당히 좀 흠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핵심은 과거에 40년, 50년을 그렇게 준비해 온 분이 왜 현재는 이렇게 그 소홀하느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업무 수행과 뭐 도덕성 이런 것과 사실은 조금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뭐 치명적인 그와 같은 상태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쨌든 그 국정 그 3년 차에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이제 국무총리한테 기대를 했고 뭐 당정정의 핵심 고리에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인데 설령 통과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그 상처 속에서 과연 여러 가지 뭐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서 자발적 수능을 즉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자발적 수능을 이끄는 데는 많은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있어서 어쨌든 표정 자체가 조금 씁쓸한 그와 같은
모습을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금 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할지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뭐 김 대표도 지금 얼굴에 그 근심이 지금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후보의 자질을 봐야 된다는데 지금 저 의혹 나온 게 다 자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고위 공직자들한테 국민이 제일 바라는 거는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지금 그 정도도 못 갖췄다는 이야기고 더 100번 양보해서 옛날 것들이 다 그냥 의혹이라고 칩시다. 예. 근데 이 언론가는 옛날 게 아니에요. 오늘 일어난 일이거든.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을 저런 저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대다수 국민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지금 심각하게 거치를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좀 저는 그런 저도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는데요. 네. 이분이 저는 구능선까지 올랐는데 막판에 말실수 때문에 잘못하면 낙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말실수 때문에 통과 안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좀 실수하고 도덕적 의혹 있는 거 뭐 어느 정도 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녹취록까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인마라든지 뭐 그런 말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실수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정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하고 국무총리라는 고위 그 공무원하고는 약간 좀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그래서 국회의원일 때는 뭐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정작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순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도덕성과 자질을 과연 명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도덕성이 곧 자질이고 자질이 도덕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국민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와 장관은 또 다른 도덕적인 검증 잣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그런 기준에서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벌써 2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픔, 치유 이런 것들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지금 불거진 그 이슈들이 네.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 가장 그 예민한 그런 정서들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과거에 그 낙마했던 이제 그 세 분은 한 군데, 두 군데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한다면 네. 그 우리 이완구 총리는 상당히 그 포괄적인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스스로 어떤 그 기준 자체를 이제 높게 많이 이제 설정을 해서 국민에게 그 이미지를 일단 그 각인을 시켜 놨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목전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기대했던 그 수준과 지금 나타난 수준의 어떤 차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증폭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그 인준 통과에 좀 네. 불리한 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작전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처음서부터 조금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초반과의 어떤 기세 등등했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너무 이 자팍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자신감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게 오히려 지금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듭니다. 준비된 국무총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국무총리를 하고 준비했었다. 그랬는데 탁 터지고 보니까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했냐는 얘기지. 또 아까 우리 이용학 교수님께서 왜 기자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데스크해주지 않고 야당에 줬을까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서 이완구 후보는 본인이 좀 과시하려다 말실수했다 그랬는데 본인이 거기서 듣는 기자는 굉장히 이게 크게 느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회사 가서 얘기했을 때 정말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그때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야당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단순히 좀 과시하고 했다 하는 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지난달 기다리고 이제 오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발언이 되면서 상당히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